같은 말인가 보다. 아니요. 그래요? 세달하고 서달. 서쪽이 동할, 서쪽이 서할. 맞다. 그리고 이거 서쪽이구나. 아, 저는 이렇게 끊임없이 물어봐야 돼. 끊임없이 물어봐. 모를 수가 있지. 우리 화상 통화를 하잖아. 여기서 서둘러서 하고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선생님들 좀 띄워주세요. 추운 분은 앞에 좀 햇빛이 있는 쪽으로 나오시고. 그리고 교재는 164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렇게 왔는데. 여기 제목을 제가 서달 오름의 영혼을 위하여 이렇게 지금 잡았거든요. 일단 우리 선생님들이 고개를 우측으로, 이쪽에 있는 분은 좌측으로 돌려보면 비행기 경납고가 몇 개 보이죠? 네. 가까워졌고요. 그리고 이 서달 오름 유적의 희생터의 이 역사 현장을 오는 길에 소나무가 쭉 심어졌죠? 저 좌측으로, 서편으로. 예전에는 길이 없었어요. 여기 올라면 요 길, 요 소로길로 해서 어떻게 와야 돼요. 저희가 2007년 164쪽에 보면 2007년 1월 25일 날 여기를 유적지로 조성하기 전에 자연 상태의 이 학살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이죠? 그리고 고개를 돌려서 이쪽으로 보면 저 중심에 철근 콘크리트의 조각들이 언덕처럼 쌓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철근 구조물 보이나요? 저거를 잘 봐두세요.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신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교재는 168쪽인데 이때 2007년 1월 여기 우리 김홍란 선생님하고 여기 송미란 선생님이 저희 이제 연구회 회원인데 대한민국 자연생태 체험 연구회, 그때 당시는 전북 자연생태 체험 연구회였습니다. 그래서 2007년 우리가 연수로 여기를 와서 그 사진에 제가 이제 여기를 보고 당시 2005년부터 전라북도 교육청에 수포형제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이제 교과통합개발 팀장도 하고 이러면서 수업, 자연, 사람, 사회 이런 통합적 인성을 기르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고, 또 이 시기에는 과학교원들을 위한 뭐 여수 사도 연찬회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자연 생태에 중심을 두고 연수를 진행하던 때였는데, 그러고 나서 여기 1월에 보고 당시 4.3 연구위원 한 분이 오셔서 이제 강의를 해주셨어요. 이 자리에서. 그 까만 옷 입은 분이 그분인데, 그거를 보고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2007년이니까 벌써 몇 년 전, 18년 전인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영재들의 인성을 깨닫게 하는 장으로 삼아야겠다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리더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 소양의 어떤 생명의식이라든지 또 인권이라든지 또 평화라든지 또한 국가가 해야 할 이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태평양 전쟁과 연결되어 있는 이 모든 자원들을 영재들의 리더십을 기르는데 해야겠다. 그때 다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온 배경이 바로 이 서달 오름 학살터입니다. 지금 제가 이 168쪽 보라고 한 이게 뭐냐면, 자, 우리는
태평양 전쟁기에 여기가 어떻게 군사 요사가 됐는지를 계속 보아왔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오름이었잖아요. 이게 서쪽에 있으니까 서달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럼 서달 오름의 분화구예요. 큰 산이 아니기 때문에 작은 산이잖아요. 작은 산 안에 이 분화구가 요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응해환이나 이런 거잖아. 모래알처럼. 이런 곳에 일제강점기는 뭐였어요? 여기가 비행장 지금 군사시설 있고 탄약고로 썼던 곳이 이 공간이. 이 공간이 탄약고였다고요. 그런데 이 1945년 일제가 패망하고 여기가 이제 미 군정하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미 군정기에 저거를 폭파해버린 겁니다. 무기고를. 그 폭파의 흔적이 이 콘크리트 구조물이에요. 지금 보는 게. 그러니까 뒤엉킨 이 철근 그 꼬그라진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역사를 대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 파편화된 콘크리트의 이 구조물이 어찌 보면 우리 상처인 거고 우리 역사의 상처고 그런 자리에 이 1945년 해방되고 4.3이 지금 곳곳에 희생터가 있다는 우리가 돌아봤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전쟁이 터지니까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터지자마자 그날 오후에 각 지방에 지령이 내려갑니다. 요 시찰자들을 검거하라. 쉽게 얘기하면 요 시찰자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이념적으로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또 그 한국전쟁 즈음에 보도연맹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보도연맹. 그래서 이 이승만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사회주의 사상으로 있었던 이 좌익이들의 사상을 개조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가게 한다. 이런 명목 하에 이 제주에서는 이제 사상과 관련된 분들이 계속 연결되어 있겠죠. 그래서 전국의 이 보도연맹도 몇만이 숨진지를 몰라요. 수십만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전에 누가 주연했던 여명현 운동자 혹시 기억하세요? 네. 그 여명현 운동자에서도 아마 이 장면이 있었을 걸로 기억이 오래됐는데 까뭇까뭇한데 그래서 쌀 준다고 하면 가입하고 막 그랬어요. 일부 그렇게 가입도 했고 그런데 이들이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요시찰자가 되고 등급 분류가 돼서 A, B, C, D 등급으로 나눠주는 이런 비참함으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전이 함락이 되고 이 한국 정부가 부산으로 넘어가면서 다시 지령이 와요. 분류를 해서 C급과 D급은 처단하라. 이렇게 되니까 제주는 4.3과 연결돼서 2년 뒤에 1950년 6월 이때 지금 그 금종령이 풀리는데 이렇게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이분들이 또 끌려와서 이 모슬포에 고구마 창고 이런 데 집단으로 이제 검거돼 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희생된 분 보면 선생님들 많아요. 선생님들, 지식인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동네 이장 중에도 깨어난 지식인들, 이런 분들. 그래서 이 1950년 7월에 그 8월 20일인데 8월 20일에 많은 분들이 여기 새벽에 끌려와서 총살을 당하는 자리가 저기입니다. 저 쏘는데 저기서 세워서 떨어지면 그대로 묻어버린 거죠. 대략 200명 정도 되는데 정확한 이제 인원은 여기 나와 있지만 그래서 이분들이 그 모슬포에 저쪽이 모슬포니까 새벽에 끌려왔단 말이에요. 새벽에 2시에 끌려온 팀이 있고 5시에 끌려온 팀이 있었는데 그렇게 끌려오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이제 점점 공포가 그 고구마 창고가 좁으니까 넓은 데로 가자고 해놓고 그리고 이제 오는 거예요. 오다 보니까 살기가 느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 옷까지는 하나씩 떨어뜨리고 옵니다. 고무신도 떨어뜨리고 오고 그렇게 해서 이 자기 유가족이 알게 되고 어디로 가는지 그렇게 해서 새벽 5시에 여기에서 저 총살을 시켜서 여기다 다 그냥 몰아넣고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역사에 일제강점기로 해방 이후에 여기는 또 4.3으로 그리고 4.3 이후 한국전쟁 이 사이에 있었던 보도연맹과 또 관계되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아무 죄도 없이 그렇게 낙인 찍혀가지고 여기 와서 죄도 없이 숨진 거예요. 이게 우리 역사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이 서달 노름이라고 하는 지형이 갖는 곳 분화구인데 그 분화구에 우리를 강탈해 갔던 일제에 의해서 탄약고로 섰던 곳이고 그 탄약고를 미 군정이 들어와서 폭파시켜서 해체한 흉측스러운 그 공간에
바로 우리 아픈 역사의 현장이 되었으니 이 얼마나 참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입니까? 그래서 이곳을 제가 2007년도에 와서 보고 교육의 산교육장으로 삼아서 제주에 오면 반드시 와서 우리가 우리 역사 속에 저지른 우리의 만행을 돌아보고 이런 이 생각과 뭔가 다르다고 해서 생명을 지들 마음대로 이렇게 짓밟는 이런 행위를 더 이상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진행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우주의자들이 하고 있는 이 행태들을 한번 보라는 거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혼란스러우면 그들이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자들이 생명을 우습게 알고 짓밟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이 과거에 이미 겪었는데 이게 제대로 산교육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인권이나 어떤 생명 평화 교육이 제대로 안 돼 왔고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한쪽 반절은 생각이 서로 다른 거고. 자, 이제 내려가서 우리가 희생자분들을 위해서 참배를 할 건데 잠깐요. 우리 여기 양신아 회장님이시죠?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선생님 설명은 못 듣고 제가 교육은 다 해왔으니까 간단히 인사만 여기 오셔서 이쪽으로 오세요, 선생님. 제가 여기 교재에 잠깐만요. 우리 선생님 오셨으니까 교재를 같이 한번 볼게요. 건강한 모습에서 기쁩니다. 잠깐만요. 여러분들 어디를 보냐면 175쪽 한번 펴보세요. 175쪽. 제가 2019년도 선생님들 모시고 1월 13일 날 여기를 왔는데 우리 선생님이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이렇게 있었는데 현재 이게 지금 이제 6년 전 모습인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그리고 우리 그 양신하 선생님은 제주도의 이 발간 위원장을 했어요. 이 대정읍에 읍지 발간, 예, 그래서 읍지 발간 위원장을 해서 역사도 해박하시고 또 형님 두 분을 여기에서 이렇게 잃게 되는 여기 유족회 회장님도 하시고 또 이제 고문 역할도 하고 그러다가 2018년도에 육지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제주도와 연결돼서 전라북도 교육청에 연계돼서 저에게 의뢰가 왔어요. 우리 양신하 당시 회장님 이분들을 포함한 명예 이렇게 연수가 있었는데 저에게 강의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만경강 유역의 일제 강점기 유적지를 안내했어요. 그래서 그때 오신 분들이 대부분 다 아픈 사이에 있는 분들이 오셨는데 이분 얘기해 주시고 저분 얘기해 제가 막 가슴이 막 아파 혼났어요. 그러고 나서 몇 개월이 또 여기 왔는데 우리 선생님을 여기 딱 뵌 거예요. 그래서 형님 두 분을 어떻게 잃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찾기 위한 노력 그리고 이후에 거기에 뭘 한번 또 봐주시냐면 172쪽에 보면 명예회복 진원비가 세워졌어요. 요 아래. 이 선생님이 법정 투쟁을 하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지나는 과정을 이겨내시면서 법정 투쟁에서 승소를 하신 겁니다. 박수로 격려를 해주시고 자 이렇게 건강한 모습 뵈니 반갑고 우리 선생님들과 인사 나누고 우리 회장님 얘기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36년생, 지금 90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11년간 도교육청의 위촉을 받고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도가 4.3 명예유서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머리는 아직은 둔하지 않았는데 다리는 둔해서 걷지 못해가지고 여기 15일간 나와서 당신 목격담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까 보니까 태안어뢰 왔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드리려고 내가 70년간 일기를 써서 제 13회 광주 비엔날레에서 한 달간 전시할 때 1년에 한 편씩 그것도 여기에 가져와서 선생님 드리는 겁니다. 예. 선생님 제가 이거 나중에 책으로 낼 텐데 실어도 되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내 형님 두 분이 학살되는데 학살될 때는 제가 중학교 1학년입니다. 그때 1950년도 8월 20일 날 그날은 일요일인데 집에 있는데 그때 제주도에는 전화 없었거든요. 새벽부터 학살하는데 뛰어다니면서 너희 형님 죽었다 하니까 어머니하고 울면서 달려왔는데 여기 나가는 길이 한 350m 됩니다. 이 입구에서부터는 이까지 신발, 고무신, 허리띠 이걸 막 던져놓은 거예요. 나는 여기 희생된
큰 형님, 내가 7남매 중 막내인데, 큰 형님은 내가 일본 학교 다닐 때 아버지 대행을 한 분입니다. 그런데 예비검속 돼 있을 때, 그날이 토요일인데 가니까, 내일 고구마 심을 거니까 어느 밭에 고구마줄도 찔고 있어라. 고구마 심기로 한 날, 그날 학살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달려와 보니까 여기에 산더미 같이 된 사람이 있는데, 너희도 죽인데도 손을 못 대게 한 겁니다. 그때부터 이게 군인들이 보초서 가지고, 한 3일 만에 오니까, 여기 학살한 날이 1950년도 8월 10일 날, 그날 음력으로 7월 7일이거든요. 얼마나 무더웁니까? 3일 좀 되니까 여기 감옥이 새까망해요. 바로 그거 뜯어먹으려고. 그래서 내 어머니가 가슴침 저봐라 내 새끼 뜯어먹는 거. 그것도 일기장에 다 있습니다만은 이게 그때부터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군인들이 보초서서 접근 못하게 하다가 56년도. 그때는 6년 만에 고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왜 56년도냐? 모습 보이는 제일훈련소가 논산으로 간 게 56년도입니다. 그 군인들이 없어서 그때 와보니까 여기 그냥 저 물구덩이에 이쪽에가 150명 학살난 곳. 그때부터 물구덩이입니다. 저쪽에는 62명. 그래서 6년 만인데 저 보이는 곳은 물이 안 고이니까 살만 썩었지 뼈는 알 수 있으니까 저 한경면이가 묻었고 바로 여기 물속에 있는 분들은 150명인데 그때 내가 오늘 기자들이 추천한 거 그것도 드리죠. 네, 예.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수업 끝나니까 선생님이 너희 형님이 6월 발건대 가라. 와보니까 그때는 학생 모자 써다닐 때거든요. 나도 보통 키니까 우리 형수님이 나 있다가 나를 찾아와서 날 건드리면서 아주버니 형은 잘수있다. 그 이유는 여기서 희생된 분이 1m 80이 넘는데 내가 큰 뼈가 나오면 그걸 형님을 알아가요. 아무리 봐도 큰 거 알 수가 없거든요. 그때는 여기 나무들이 없으니까 물 풀면서 이 꺼내고 하는데 나중에는 아무리 살펴도 못 찾으니까 아무거나 찾으라니까 나대름 떨어지는 해골이랑 이상하네요. 그 유골을 찾아서 창호지에 싸고 이 갈비뼈는 동물이나 짐승이나 꽃 같대요. 구부러진 거 가져다 맡겨놓고 큰 뼈 해서 다 이건 다리다 해서 칠성반 그때는 나무들이 없었어요. 여기 쭉 넣었는데 창호지로 싼 것을 노인들이 그걸 벗겨 놀아요. 벗기니까 6년간 물속에 있다 보니까 이빨턱에 흙이 가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대먹대기로 딱딱이 흙을 긋고 다음 두건 3배 가정으로 딱 미니까 제일 먼저 나온 게 덧이빨 나온 것이 딱 나온 거예요. 아이고 덧이빨 나온 거 이건 이자이기도 하고 다음 여기는 선생님들이 34명 학살했습니다. 그 당시엔 선생님들이 금발 선생님들이 있었거든요. 금리발 번쩍하면 아이고 선생님이다 하고 다음에는 여기는 부인회장이 8명 학살됐습니다. 지금은 부인들이 파마하고 숏카트로 하지만 그때는 빈녀 꼽을 때입니다. 아이 빈녀 보면 이거 누구든 그래서 여기 물고댕이에 159 중에 17건은 그렇게 해서 찾아간 겁니다. 그것이 저기도 내가 씌워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유골을 가지고서 저 뒤로 가서 백주선 묘역이 있는데 거기가 그때는 고등학교 3학년인데 내가 일본 시대부터 하게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늦게 되거든요. 영장 받아 있을 때니까 그때 내 혹시나 군대 갔다 오면은 이 형님 무덤 잊어버릴까 봐 가지고 내가 양신하니까 괭이로서 양자를 돌멩이에 세가니까 노인이 너 이리 와라. 너 형님 확실히 아지 않느냐? 왜 표시하느냐? 여기는 네 거 내 거 하지 말고 표시 말아라. 여기 모든 분은 한날 한시 한 장소에서 죽어 뼈가 안 키워버렸으니 손자는 하나다. 그래서 백조일순이라는 그 대명사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제가 국가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그때 내가 중앙지법에 소장 낼 때가 울산 보도명하고 같이 냈어요. 근데 울산 보도위원은 3년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그때 피고 측, 즉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이요. 나를 항소한 겁니다. 그 항소한 이유는 여기 학살할 때가 50년도이고 그때가 이승만 대통령 때거든요. 60년도 4.19 혁명에서 이승만이가 하야해버리니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누구냐면은 허정 외무부 장관입니다. 그분한테 우리 탄원서를 냈어요. 너무 억울하니까 조사해달라. 그런데 그 이틀 61년도에는 5.16 쿠데타 일어나니까 우리 탄원서 냈다고 잡혀가고 계속 서류 다 빼가고 있거든요. 그 탄원서가 지금 국가기록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법무장관은 그 기록권을 찾아가지고 이거 보면은 60년이 지났는데 왜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소송했냐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선임한 서울의 법무부인 덕수 김영태 변호사 이분이 추적한 것은 임시정부가 부산에 온 때 제35회 국무회의 장소에 나온 자료가 나온 거예요. 그 자료에 보면은 바로 이승만이가 일로 오기 위해서
당시 치안국장 김병원, 다음에 해병대 사령관 신현준이, 다음에 제주도 경찰국장 홍순번이, 여기 명령했던 분이 김윤군이, 이분들이 명령 대통령이 딱 나오니까 죽은 것은 60년이 됐지만은 명령 대통령이 확실히 난 것은 이제 알지 않느냐. 그래서 2년간 더 해서 5년 만에 바로 여기 150억을 받아가지고 6에 내렸습니다. 그게 이 명예회복 진흥비 여기에 세웠거든요. 그 당시 대법관이 조의시대,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대법원장 그분입니다. 그 명단도 저기다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당시 목적한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학교도 강의하지만은 늘 여기 요즘 학생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15일간 나오고 다음 15일간은 여기서 아버지가 희생된 이도영 박사 동생이 여기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거의 오는 분들이 시간이 없다고 해놓으니까 간단 말씀드리면서 제가 팜플렛 이것이 지난 8월 달에 오픈했는데 여기 명령한 분 김영근이 이분들 다 돌아갔지만은 나하고 투쟁하는 그 동영상이 다 나옵니다. 거기 가면은. 그리고 내가 70년간 일기 썼기 때문에 그 일기장들도 여기 역사관에 그저 빛이 되고 그러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텀 있은 때는 역사관에는 저녁 6시까지 해설사가 4분이 있고 거기 가면 따뜻한 커피도 마실 수 있고 거기도 한번 찾아주세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끝으로 내가 한마디 부탁은 물론 젊은 다 제가 90이니까 저보다 밑에겠죠. 젊은 분들한테는 학생 오면 꼭 부탁드리는 거 있습니다. 제주 4.3에 대해서는 석사 논문, 박사 논문이 미국이나 일본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근대사, 예비검속에서 희생된 제주도의 한 1,500명에 대한 이것에 대한 석사 논문은 아직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의 역사관은 본계도가 가면 4.3 역사관이 있고 예비검속 역사관은 백조이순에 지난 8월 달에 오픈되었습니다. 그럼 백조이순에 있는 역사관에 있는 것 어떠냐? 미국의 모든 자료가 오늘 현재도 우리 집에 와 있는데 그쪽으로 아직 못 보내있습니다. 단 아쉬운 것은 아직은 번역본을 못 만들었지만은 그러나 김종필이 김윤근이네 돌아갔지만은 나하고 다투는 동영상들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거기 와가지고 우리는 여성이다 그랬지만은 앞으로 근대사의 가장 슬픈 역사 예비검속에 대해서 석사 논문, 박사 논문을 발표하면서 우리 후대에 알려줬으면은 그런 요구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없는데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건강하시게 오래오래 사셔서 우리 후학들에게 계속 이런 삶교육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이제 식사 시간이 있어서 자 내려가서 참배를 하겠습니다. 아까 그 가져온 막걸리하고 귤 좀 미리 채려 놓으세요. 여기 가져왔어요. 아니 그건 놔두고 우리가 참 가져온 거 있으니까. 자, 누가 제일 나이가 연장자일까? 제가 받을게요. 스님 따로 주세요. 네, 제가 따주고. 자, 조금씩 해가지고 따라서 올리겠습니다. 몇 잔을 따를까요? 세 잔만 하죠. 됐습니다. 자, 오셔서 한 잔 올리실 분 오세요. 한 분 더, 우리 여자분들 한 분 오셔요. 네. 자, 그러면 같이 예의를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쌤들 오세요. 언제부턴가 이렇게 고무신이 놓여있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이제 아는 분들이 갖다 놓으신 것 같은데, 이 뒤에 글이 하나 있는데 제가 다 들리게 읽어드리고 우리가 목례를 할게요. 서달 오름길 김경훈, 트럭에 실려 가는 길 살아 다시 못 오네. 살붙이 피붙이 뼈붙이 고향 마을은 돌아보면 볼수록 더 멀어지고 죽어 멸치젓 담듯 담가져 살아 다시 못 가네.
이정표되어 길 따라 흩어진 고무신들 전설처럼 사연 전하네. 오늘은 칠성날 갈라진 반도 물막은 섬 귀퉁이 서달 오름. 하늘과 땅 저승과 이승 달이 놓아 미린의 길 위로 산자 죽은 자 만나네. 녹은 살 식은 피 흩어진 뼈 온전히 새 숨결로 살아 다시 만나네. 2007년 12월 31일. 우리 가슴에 있는 이 아림과 아픔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위로 함께 마음으로 여기에 떠들고 있는 영혼들께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안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동 묵념. 바로 자, 지금 카메라가 시간을 우리가 점심을 2번이나 연기해 놔서 12시 14분이니까 충분하네요. 이렇게 돌아가지고 사진을 하나 찍겠습니다.